오늘은 구약 민수기 그리고 신약 사도행전에서 말씀 나눕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1장 그리고 민수기 26장 몇 구절 봉독합니다. 1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지파별로 계수하라 하시니라.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전염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 중의 총수를 그들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라.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6장에도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의 3,000여 년 전의 인구조사, 우리가 숫자 이르면 별로 흥미롭지 않죠. 거기다 3,000여 년 전에 인구 통계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러면 우리에게 직접 관련이 있는 인구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해가 2020년이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 선거 2020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인구조사입니다. 미국의 헌법이라든가 이 사회제도 공부하신 분들이 얼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인구조사를 얼마나 자주 하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Article 1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every 10 years예요. 매 10년마다 인구조사를 해라. 그래서 지난해 인구조사는 24차 인구조사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됐구나 계산이 되겠죠. 직접 관련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에 일단 머무르고 있으니까 최소한 작년도 미국 인구조사에서 어떤 통계가 나왔을까? 제가 필요한 몇 개만. 우선 미국의 인구가 작년 조사 결과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인구조사 통계국 그 자료를 보니까 3억 3,150만 정도예요. 그래서 한 3억 3천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에는 이 보고되지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undocumented immigrant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분들이 혹시 잘못하다가 이게 발각되면 해서 안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이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 그러면 10년 전과 지난해 10년 사이에 미국의 인구가 얼마나 증가했을까?
2270만, 거의 2300만 정도가 증가합니다. 한 7% 정도, 10년 사이에. 자연적인 출산도 있을 것이고, 특히 미국은 아직도 이민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민 인구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50개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들이 1, 2, 3, 4 이렇게 랭킹을 매기면 어느 정도가 될까? 넘버 1은 캘리포니아예요. 지난해 인구 조사 결과 3,950만, 거의 4천만 정도입니다. 캘리포니아 한 주의 인구가. 10년 전보다 6% 정도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넘버 2가 텍사스인데 지난해에 2,900만, 거의 3천만이에요. 그 텍사스는 10년 전보다 16% 정도 늘어났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400만 정도가 텍사스는 population increase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플로리다인데 플로리다는 지난해에 2,150만, 그리고 네 번째가 뉴욕 스테이트인데요. 2,000만 20 정도. 그래서 1, 2, 3, 4. 또 흥미로운 것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대체로 민주당이 강세입니다. 그리고 텍사스, 플로리다는 공화당이 강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인디애나는 그럼 인구로 봐서 50개 중에서 몇 번째쯤 될 것 같아요? 인디애나 지난해 총 파퓰레이션이 680만 정도. 제가 처음 인디애나 왔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50개 주 중에서는 17th, 17번째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인구조사를 왜 하죠? 살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어떤 임팩트를 미치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수조에 달하는 그 펀드가 있는데 이것을 각 주의 인구별로 배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증가하면 그만큼 국가 재정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인구수가 미국의 상원은 항상 2명이 고정되어 있죠. 매주당 2명씩. 작건 크든. 그런데 하원은 인구 비례입니다. 그래서 435명인데 이것이 10년마다 하는 인구조사에 따라서 각 주에 배당되는 의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원에 자기들이 선출하는 의원 수가 영향을 받는 주가 13주가 생겼습니다. 7개 주는 한 명씩을 잃게 됐어요. 그리고 6개 주는 한 명 이상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7개 주, 6개 주, 그러면 이게 왜 이렇지? 6개 주 중에 한 주는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더 얻게 됐습니다. 그 주가 어느 주일까요? 텍사스 주예요. 그리고 플로리다도 한 명을 더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한 명씩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 지형상으로 공화당이 앞으로 10년 동안은 의원 수에 있어서 상당히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정치가 대단히 진영적으로 갈라져서 그 협상, 타협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비슷비슷한 의원들의 수를 가지고 있어서 이 몇 명의 이동이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인구 조사가 참 중요하구나.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민수기에 기록된 인구 조사는 어떤 목적인가? 제1차 인구 조사의 목적은 뭐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쟁을 계속 치러야 합니다. 정복을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군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 20세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역시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군대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토지 분배예요. 지파의 수에 따라서 이제 차지하는 가나안에서 토지를 분배해 주겠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 계속 이어집니다. 27장에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본 것은 흥미로운 것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토지도 얻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인구 수대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라 하는 말씀만 믿고 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뭐라고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청원을 하죠. 우리 전통대로 하면은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어서 우리 딸만 있고 전통적으로 아들에게만 토지를 분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우리를 살 수 있게 해달라. 즉 토지를 우리에게도 나누어 달라.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이 이 전례에 없는 사건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해주시기를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다. 딸들이지만 전통적으로 토지를 분배해 주지 않은 딸들이지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아들이 없는 집에 딸들만 있을 때는 꼭 딸들에게 토지 분배를 해라. 개인 재산권을 주어라. 생존할 수 있도록 하여라. 이것이 이제 중요한 전통을 어느 정도 파기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달했을 거예요. 이제 지파별로 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전달을 했겠죠.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른지는 모르겠지만 이 슬로보앗 딸들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의 남성 지도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도 청원할 것이 있습니다. 슬로보앗 딸들에게, 즉 여성들에게 재산을 인정해라 하는 것 우리가 받아들이겠는데 단 이 딸들이 토지를 분배받아 가지고 싱글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리고 만약 결혼을 하는데 므낫세 지파 내에서 남자를 고르면은 괜찮은데 므낫세 지파 아닌 지파에서 남성을 골라 결혼하게 될 때에
이 여성들이 상속받은 땅이 어디로 옮겨진다? 므낫세 지파의 재산권에서 다른 지파의 재산권으로 옮겨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파에게 분배한 땅은 반드시 지파 내에 있도록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어떻다?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이 또 전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결하시죠?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의 말이 옳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개인 재산권과 공동체의 재산권이 상충할 때에 여기에 어떤 컴프로마이즈가 필요하다. 그래서 컴프로마이즈가 뭐예요? 슬로보아 딸들이 토지를 분배받지만 그리고 결혼할 때에 자기들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단 어떤 조건이 있죠? 므낫세 지파의 남성과 결혼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지파의 남성들과 결혼할 때는 어떻게? 재산권을 포기하고 시집 가거라. 이제 새로운 판례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 두 사건이 중요하고 이러한 말을 듣고 슬로보아 딸들의 이제 반응이 어땠어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토지 분배를 해주고 우리 여성도 재산권을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파의 재산권, 즉 공동체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 있으시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우리의 재산권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결혼할 때는 꼭 므낫세 지파 내에서 남성을 택해서 결혼하겠습니다. 따로 언급이 없지만 어떤 공동체든지 서로 이익이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컨플릭트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니고시에이션의 절차가 필요하죠. 협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협상에서 뭐가 나오죠? 컴프로마이즈, 타협안이 나온다. 우리가 이 컴프로마이즈란 용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타협한다는 것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는데 사실 저희들이 정치학을 공부해 보면은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컴프로마이즈예요. 분명히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는 케이스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협상을 해서 우리가 give and take를 해야 된다. 컴프로마이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수기에서 이미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컴프로마이즈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는구나.